자, 보겠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 자체는 쌤이 수업할 때도 계속 얘기했었지만 일단 시험에 나오는 게 순열과 조합, 뭐 경우의 수, 그 다음 우리가 확률, 그 다음에 통계 파트인데 순열과 조합이 쌤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왜 중요하다고 했었나요? 경우를 나누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했죠. 몇 점짜리를? 4점짜리로 무조건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을 쌤이 계속 시킨 게 공식을 써서 답을 맞추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은 뭐밖에 안 된다? 2점, 3점짜리밖에 안 된다. 2점, 3점밖에.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경우를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확률도 마찬가지죠. 기본적인 확률 중에서 수학적 확률이죠. 수학적 확률은 같은 것도 다 다르게 보면서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우리가 만든 상태에서 해야 되죠. 여기서 조금 까다롭게 나올 수 있고 조건부 확률은 지금 계속 출제 경향상 어려운 4점짜리 문제로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의 계산, 덧셈 정리, 곱셈 정리, 그런 공식적인 말을 우리가 문제편에 나왔을 때 써먹으면 되지만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나와요? 경우를 나누는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어요. 4점짜리 문제가. 일단 통계야 거의 점수 주는 파트긴 한데 얘도 경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네. 그 경우를 나눠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변수를 따질 때 표를 만들거나 문제 말 뜻을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문제들은 당연히 이것들을 정확하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은 경우를 나눈다 이거죠. 무조건 일일이 여러분이 경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그런 문제들이 무조건 있고 여러분이 얕보지 말아야 될 게 3점짜리 문제가 4점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그런 것도 경우를 나눠야 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염두에 두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그게 안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 확률과 통계가 미적분, 기하보다는 훨씬 점수 얻기는 좋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점수 얻기는 좋지만 뭐를 못하면 끝나요? 경우를 나눌 줄 모르면 끝이에요.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문제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거야. 경험 많이 해봤잖아요. 네. 잘못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연습을 죽어라고 많이 해야 되고 분명히 여러분한테 팁을 드렸어요. 아무리 쉬운 문제도 일일이 경우 자꾸 나눠보고 수영도 해보고 표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 잘 이용해야만 확률과 통계는 다 맞고 시작하는 거야. 이걸 선택하는 친구들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선택 과목이 아닌 공통문항 거기까지 잘 풀면 당연히 어때요? 좋은 결과 나오겠죠. 자, 미래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실력을 당연히 어때요?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야 완벽한 공식이죠. 2점짜리 문제입니다. 이걸 틀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표현 자체는 뭐야? 중복순열입니다. 네. 그리고 순열과 조합에서 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중복조합이라고 했어요. 이번 모의고사에서 마찬가지예요. 중복조합 문제가 나왔죠. 네. 하나만 나온 게 아니라 두 개 나왔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대처하는 방법, 그런 거. 그리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쌤이 경우 다 나눠보면서 하는 연습, 그런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듣고 나는 저렇게 했는데 왜 이런 생각 못했을까? 그런 걸 자꾸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 경우를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 경우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을 땐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전체 경우에서 아닌 경우를 빼야 돼요. 근데 그 아닌 경우를 알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과적으로 경우를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그게 포인트죠. 예. 자, 이거는 중복순열이니까 얘는 3의 4제곱 그래서 81. 이거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쵸? 기호음이. 하지만 이제 쌤이 이런 얘기 했었죠. 중복순열에 관한 문제는 중복순열 문제는 뭐 하듯이 하면 좋다고 그랬어요? 함수의 개수 구하듯이.
함수의 개수 구한다는 얘기는 정의역, 공역. 자, 어떻게 쌤 기억을 하라 했었지? 승객과 택시 관계로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승객이 택시를 여러 대 탈 수 없어요. 한 승객이 여러 대 탈 수 없습니다. 함수의 의미죠? 함수의 의미는 원래 뭡니까? 함수의 대응 관계는 뭡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공역에 하나씩 대응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애들이 모두 대응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지 않은 사람은 승객이 아니니까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런 비유로 선생님 꼭 기억하라고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네. 그래서 얘가 탈 수 있는 택시가 몇 대냐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승객은 뭘 하면 안 돼요? 중복이 안 됩니다. 네, 택시는 합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역 자리에는 중복이 가능한 걸 둬야 된다라는 거.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주시면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그래 중복 순열을 공식을 내가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꼭 알아둬야 될 거죠. 중복 순열을 우리가 꼭 써야 될 상황은 쌤이 뭘 잘 보라 그랬나요? 대상, 중복, 선택, 자리로서 우리가 파악을 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중복 순열은 어때야 됩니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고 r개를 선택해서 어떤 자리에? 서로 다른 자리에. 그럼 이거를 우리가 n파이 공식으로 있는 거고 얘는 n의 r제곱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쌤이 23번 뭐 2점짜리 가지고 뭐 이렇게 시간을 끄세요 그게 아니라 다시 한번 체크해두고 공식을 쓰는 상황이 이럴 때 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이번 문제는 좀 배치가 중복조합하고 중복순열이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구분하기가 참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쌤한테 공부한 친구들이야 분명히 나는 이 부분을 잘 보라고 했었어요. 요 상황에 맞는 거 알겠나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절대 공식 연습하실 때 의미를 알고 진행해야 되지 절대 결과만 보면서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문제. 6개의 숫자 1, 1, 2, 2, 3. 당연히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어? 대상이 같은 게 있네. 얘네들 일렬로 배열한대. 6자리 자연수죠? 홀수의 개수. 그럼 당연히 뭘 하면 됩니까? 경우를 나눠야 되죠. 우리가 홀수가 된다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1의 자리가 1의 자리가 홀수. 홀수. 여기 홀수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꼭 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홀수와 홀수. 짝수를 구분해야 되는 거. 홀수는 여기 1, 3밖에 없고 네. 짝수는 2밖에 없죠. 그럼 당연히 1의 자리가 1이거나 뭐인 거? 3인 케이스.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쓸 수 있는 건 1 하나, 2 3개, 3 하나 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1 2개, 2, 3개. 2 3개죠. 이거밖에 없죠. 네. 이게 경우 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을 뭘 하면 돼? 배열. 배열하려고 봤더니 대상에 뭐가 있다? 같은 거. 네, 같은 게 있어. 중복이다라는 말은 그게 아니 중복 네. 가능하다와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다른 겁니다. 중복 가능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숫자를 한 번도 안 써도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다 이렇게 되는 게 중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 제발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이 보자마자 들어야 될 게 정말로 이걸 학생들 많이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대상에 같은 것이 있네? 이거와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하는 친구가 헷갈려 해서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서로 다른 1, 2, 3이 있는데 여기서 중복을 허락하여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다. 이거랑 얘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라는 표현이 있을 때는 여기 대상이 같은 게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차별이 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기 보면 대상이 서로 다른 N개라니까요. 중복순열이 되는 상황은 중복순열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대상에 서로 다르다. 알겠나요? 네. 이거는 본인이 충분히 제발 구분을 잘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긴 대상에 같은 것이 있으니까 배열하려고 봤더니 이제 다 다르게 보고 5팩토리얼을 같은 게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면 되고 여기는 대상 역시 같은 게 있으니까 1을 배열, 2를 3개 배열 경우를 나눴으니까 더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까지 먼저 정리할까요? 이게 뭐 당연히 일반적인 풀입니다. 일반적인 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푼 친구들 되게 잘 풀었는데요. 근데 간혹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무조건 전체에서 뺀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은 경우 나누는 연습을 무진장 많이 해야 되는데 전체에서 빼는 상황은 언제 뺀다고요? 경우를 다 나눠봤을 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걸 왜 놨어요? 이 문제 푸는 포인트는 뭡니까? 홀수의 개수입니다. 그 홀수다라는 건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기로 1의 자릿수가 홀수면 홀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네. 그럼 홀수가 아닌 수는 짝수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거는 홀수니까 전체에서 뺀다.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푸는 친구들 잘못되지 않았어요. 근데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경우 나누는 연습을 미친 듯이 해야 된다니까.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경우를 나눠보고, 그리고 여기서 다른 경우가 또 있을까? 내가 구하는 거 이건데 다른 경우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 홀수는 1, 3이라는 숫자가 짝수 2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런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이걸 구해서 다 더해보자고요. 이걸 다 더해보면 얘는 5팩토리얼. 대상에 5개 중 같은 게 1, 2개, 2, 2개. 이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2팩과 2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5팩을 3팩, 5 곱하기 4 곱하기 3팩이니까 얘는 20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20에 2 나눴으니까 얘는 10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5팩에 4로 나눠졌으니까 5 곱하기 3팩이죠. 네. 그럼 30이죠. 경우를 나눴으니까 더하면 얼마가 되나요? 60입니다. 자, 그럼 이게 전체 경우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전체 경우다라고 하면 이 6개의 숫자를 모두 뭐 하면 돼요? 배열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 6팩토리얼을 뭐로 나누면 돼요? 1, 2개, 3, 2개. 아, 미안. 1, 2개, 2가 3개. 이걸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여기 구한 거 6 곱하면 되니까 60. 맞죠? 네. 그러니까 뭘 하면 돼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아닌 경우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습, 그럼 선생님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매번 이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다른 문제 가지고 늘 연습해서 경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게 쌤이 여러분한테 연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아셨나요? 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중복 순열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필자 대상에 같은 게 있냐 없냐 이것만 따지면 되고, 중복 순열은 문제 구조상 일반적인 표현은 그러하다라는 거.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까처럼 쌤이 다시 한번 구분하는 공식 쓰는 상황을 구분해주면 대상, 중복, 선택, 자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거죠. 대상에 n개 중 같은 것이 p개, q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n개 중에 같은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같은 것이 몇 개가 있다 이겁니다. 알았죠? 대상 이 6개 중에 같은 게 1이 2개, 2가 3개. 이것들을 중복과 선택 없이 서로 다른 자리에 넣었어요. 일렬로 배열한다? 함축적인 뜻은 뭐라고 했어요? 서로 다른 자리에 넣는다. 이 말이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보고 같은 것이 있는 개수로 뭘 해주면 돼요? 나눠주면 되는 거.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기본 아이디어니까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 네. 다시 한번 메모하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뭐 알고 있다면 뭐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경우의 수를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경우를 일일이 나누던가 전체에서 빼던가 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모의고사에 그런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확률과 통계가 쉬워지려면 여러분들이 경우 나누는 연습, 문제를 보고 빨리 이해하는 방법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됐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경우의 수 계산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경우를 나눈다이고, 그럼 경우를 나누었을 때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이건데, 어떤 계산을 할까 이거는 선택과 배열을 하면 된다라는 거. 선택을 할 때 필요한 건 조합입니다. 배열을 할 때 필요한 건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원순열, 그 다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런 것들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 기본적으로. 네. 그리고 경우의 수 계산 방법에는 자, 이런 거죠. 각 경우를 일일이 더하는 경우. 두 번째, 각 경우를 더하긴 하는데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네. 이거죠. 이 빼야 되는 이 상황이 가장 어려워요. 네. 얘가 빈도수가 제일 적단 말이에요. 패턴 중에서 또는 전체에서 아닌 상황을 빼는 거. 이 패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 번째 패턴이 잘 안 나오다가 이번 모의고사에 등장을 했어요. 간혹 이제 문제도 나오긴 했는데 대부분 학생은 요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요 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냐? 쌤한테 배운 친구들은 언제라고 알려줬죠? 문장 표현에 뭐뭐 또는 뭐뭐 거나가 나오면 쌤이 긴장하라 그랬죠. 네. 이 표현이 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 경우에 겹치는 거. 근데 문장 표현에 그게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우를 나눠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서 패턴입니다. 계산하는 방법 기본적이고 패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2번 패턴으로만 연습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슨 연습을 잘해야 돼요? 요거예요. 경우 나눠보고 다 나눠보고 다 써보고 아 얘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뭐 시험 범위가 좁다 보니까 골고루 나왔죠. 문제가 골고루 나오긴 했고 4월 모의고사 범위는 조금 더 넓어진다는 점 그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교 5명, B 학교 학생 2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들어앉는다. 자, 원 모양의 탁자에 앉는 순간 어때요? 그림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원순열 문제네. 네. 원순열 문제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아마 여러분 문제 연습 많이 했으면 이 표현 많이 봤을 거예요. 이 표현 자체는 원순열의 표현이죠. 네. 우리 원순열이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고정과 순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여기에서 B학교 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 예, 기본적인 표현 나왔네. 이웃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이사이에 집어넣어야죠. 그럼 당연히 누구를 먼저 앉힐 수밖에 없나요? A 학교 학생 5명이죠. 맞나요? 네. A 학교 학생 5명이니까 A 학교 학생들을 앉힐 자리를 해보죠. 그러면 한 명을 뭐 하자고요? 고정하죠. 그럼 한 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5가지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못 이해한 거죠. 네. 왜? 응? 고정을 어디를 앉든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고정할 수 있는 자리는 몇 자리입니까? 한 자리입니다. 고정되는 순간 나머지 자리는 어떤 자리다? 다른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건너 이거니까 다 다른 자리죠. 그래서 4팩토리얼. 자, 이거는 지금 뭘 한 겁니까? A 학교 학생을 원형의 테이블에 앉힌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이건 A 학교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이어서 연이어 순차적 진행이 발생함 생 곱한다 했어요. 그럼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B 학교 학생을 앉혀야 되죠. 얘네들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 이 5자리 중에 2자리를 선택하고 서로 다른 2명을 서로 다른 2자리. 이렇게 하셔야 여러분들 이해를 잘한 거죠. 그래서 얘는 뭐 경우 나눌 만한 문제가 아니라 경우를 나눌 문제가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웃하지 않는다? 사이사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사이사이에 집어넣는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6번. 자, 읽어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최단 거리다라는 건 뭡니까? 왔던 길은 다시 가지 않는다. 왔던 길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한 번 지난 도로를 다시 지날 수 있습니다. 얘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보통 우리가 이어서 간다고 하면 지금 문제에서 A에서 P를 갔다가 B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최단거리 문제를 할 때는 쌤 뭐 하라 그래? 가는 방향부터 먼저 정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A에서 P로 가려면 우리는 오른쪽 위로 가는 거. 근데 P에서 B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른쪽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원래 사실상 얘는 최단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죠?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기로 접어서 올려야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좀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걸 하고 어차피 이어서 가는 거니까 이거 따로 따지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른쪽 가는 길은 A에서 P로 갈 때 2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건 3가지고 여기는 오른쪽 3가지, 내려가는 거 3가지.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최단 경로 할 때는 기본적인 꽉 찬 직사각형을 할 때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맞나요?
노팩을 2팩과 3팩 이어서 여기는 6팩토리얼을 3팩과 3팩 이렇게요. 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 뭐 기분 좋게 쭉 갈 건데, 사실 쌤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문제들은 27번부터입니다. 27번 문제부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같은 종류의 책, 이거고요. 자, 아까 구분된다고 그랬죠? 28번 잠깐 보면요. 3명의 학생 AB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대상이 다릅니다. 네. 29번, 28번은, 27번은 서로 같은 점. 같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그걸 잘 보고 설명을 들어보시면 되겠대요. 자,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보면 같은 종류의 책 8권과 이 책을 각 칸에 최대 여기 5권, 5권, 8권 최대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장이 있는데 이 책 8권을 책장에 남김없이 나누어 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비어있는 칸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네. 그럼 이제 뭘 생각하면 돼요? 최대 5개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일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일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일까? 그래서 이 x와 y와 z의 합은 8이 되는 무슨 문제가 된다? 중복 조합 문제가 된다. 근데 여기에 단 제한이 붙었다. x는 빵개부터 5개, y는 빵개부터 5개, z는 빵개부터 8개라는 거. 즉 음이 아닌 정수인데 누구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야? 얘네들 때문에 불편해진다는 거. 맞아요? 네. 자, 나는 이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뭐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인 공부가 되셨다면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른다라고 하면 주복조합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이런 방정식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걔가 양의 정수해인지 음이 아닌 정수해인지 이것만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얘는 얘만 다르니까 얘를 기준으로 풀어볼까? 이런 생각은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직접 경우를 나눠도 상관이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죠. z가 8이다 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얼마가 되면 돼요? 0입니다. 0.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네. 그 다음 z가 7이다 라고 하면 x 더하기 y는 1. 1. 그럼 어때요? 얘는 최대 5가지가 되는 거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뭐 하면 되죠? 이건 엄밀히 해서 EH0고 EH1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z가 6이다.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니까 평상시에 잘 이해가 안 가면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2요. 2가 되면 2h가 되는 거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z가 5다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3이니까 2h 3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가는구나.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그럼 여기는 2h4고 일부러 쓴다고 했어요. 그럼 z가 3이다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5.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 x하고 y는 최대 5까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다음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z가 2다라고 하면 x 플러스 y는 6. 그런데 여기서는 2h6이다라고 하는데 x하고 y는 뭐가 될 수 없어요? 6이 될 수 없어요. 6이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6, 0, 0, 6이 될 수 없으니까 두 개를 빼야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이거예요. 꼼꼼하게 이런 식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엔딩이 아니라 요거를 확인하면서 문제가 되는 게 발생하겠네. 그럼 뭘 가지고 교육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실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8번째 z가 1이다라고 하면 이게 흠인가요?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모르겠으면 이렇게 가야죠. 그 다음 x 더하기 y는 7이다라고 하면 얘는 2h7에서 안 되는 게 뭡니까? 6, 1, 1, 6. 그 다음 7, 0, 0, 7 몇 개? 4개. 4개, 4개. 4개 아닐까? 4개. 4개죠? 네. 아닌 경우 4개입니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다음 z가 9번째 0인 경우 x 더하기 y가 8이니까 2h8에서 뺍니다. 이제 뭘 빼면 되나요? 5, 3은 되잖아요. 네. 6, 6. 2. 그 다음 2. 7, 1. 그 다음 8. 8, 0. 그 다음 이거에 몇 배 하면 돼? 2배. 그래서 여기 빼야 될 것? 6개.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이건 뭐 적을 거면 일일이 경우 나눌 거면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학생들이 이거 너무 많은데요.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겁니다. 맞아요? 네. 절대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너무 오래 걸리네, 너무 귀찮네 이게 아니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네. 정말 모르면 이렇게 가야죠. 맞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정말 확률과 통계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처음에 이 연습을 계속 하세요. 이 연습을 하고, 근데 어느 정도 나는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금방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아까도 말했다시피 x하고 y가 문제가 돼요. 맞나요? 네. 그러니까 x하고 y가 5를 넘어서는 순간
그 생각을 우리가 가져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패턴 문제풀이가 되는 거죠? 전체에서 빼는 상황이에요. 알겠나요? 네. 전체에서 빼는 상황. 이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르게 보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우리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고 그 다음 x는 0 이상 5 이하, y도 똑같고 z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전체에서 아니 되는 걸 뭐 할 거다? 그렇죠. 뺄 거다라는 거. 방금 봤잖아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다고요? 이때부터 문제가 그렇지. 된다는 거. 네. 맞아요? 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3H8에서 뺄 거야. 뭘 뺄 거야? 아랫부분. 요 세 가지 상황. 이거를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하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아닌 상황. 첫 번째가 6, 6, 2. 6, 2, 0. 네. 6, 0, 2. 문제 있나요? 아니 없어요. 문제 없죠. 네. 근데 이거부터 가야 되나? 이거부터 아닐 텐데. 지금 우리는 x하고 y가 5를 넘어서는 상황을 지금 고민하는 거야. 6. 1, 1. 아, 네. 맞나요? 네. 6, 1, 1로 하는 경우는 z는 여기 x, y, z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1, 6, 1. 그래서 두 개를 빼는 거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 아까 한 것처럼 6, 2, 2. 6, 2, 0.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이해할까? 아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얘랑 얘랑 뭐 하면 돼요? 바꿔요. 바꿀 수 있죠. 몇 개 빼야 됩니까? 4개. 4개를 빼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가 6인 건 이제 끝났죠. 그 다음 뭐로 가면 돼요? 7로 가면 되죠. 네. 7일빵. 그 다음에 7, 0, 7령 이거죠. 몇 개밖에 안 됩니까? 2개. 2개밖에 안 됩니까? 아, 4개요. 왜 4개죠? 7이랑 1이랑 바꿔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다 쓰는 겁니다. 4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빼야 되는 상황이 뭡니까? 8, 빵빵. 0, 8, 빵. 이거 말고 없죠? 네. 이렇게. 자, 빼야 될 게 몇 개입니까? 12개입니다. 아까 우리 뺀 게 몇 개였죠? 12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누다 보니까 전체에서 아니 되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네. 네. 됐나?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문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복조합이 만들어지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꼭 뭐가 돼야 된다고? 의미 아닌 정수의 아니면 양의 정수의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8번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를 여러분이 막 열심히 외우느냐 그게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면 돼요.
3명의 학생에게, 3명의 학생 ABC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단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빵개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복에 관한 문제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일단 학생들이 사탕을 받는 거예요. 일단 가를 봤더니 학생 A는 적어도 하나의 사탕을 받는다. 그러면 A가 받을 수 있는 개수를 쌤 X개라고 하고 B를 Y개라고 하고 C를 Z개 받는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아무 느낌 없으면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은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순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친구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사탕을 개수는 똑같아도 서로 다른 걸 받으면 어때요? 순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순서가 생기니까 이건 순열이에요. 아까는 순서가 생기지 않죠. 네. 같은 걸 주기 때문에 순서 따위는 주지 않아요. 생기지 않아요. 근데 얘는 다른 걸 다른 친구들한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순열이라는 상황은 이거예요. 다른 걸 다른. 중복조합은 다른 걸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주기만 하면 돼. 또는 선택만 하면 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더라도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린 이런 느낌으로 오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X는 1 이상이고 그 다음에 Y는 나 조건을 봤더니 2개 이하래요. 아, 네, 2개 이하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Z는 뭐 10개를 받든 5개를 다 받든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겁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경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얘는 X가 1 이상이기 때문에 1개, 2개, 3개, 4개, 5개. 근데 B는 빵개, 1개, 2개니까 얘가 더 경우가 적어지겠죠. 그럼 얘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얘를 기준으로. 그리고 다른 걸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사탕 5개는 다르기 때문에 스몰 a, b, c, d, e라고 하죠. 네. 자, 그럼 경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B가 받을 수 있는 게 0개. 0개인 케이스. 0개인 케이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이 문제 느끼면 뭐가 됐다고요? 중복이 된다니까요? 네. 뭐가 중복이 돼요? 사 사람이 중복이 돼요? 사탕이 중복이 돼요? 사탕이 좀 없지. 사탕이 중복되죠? 네. 맞아요? 네. 정의역 승계 사탕 A, B, C, D, E 맞나요? 네. 근데 지금 B가 빵개니까 없어요. 그럼 A가 고를 수 있는 게 A. 그럼 이러면 이제 잘못 생각한 거죠. 아니, 사탕이 어떻게 중복됩니까?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봐, 분명히 말하잖아. 이 문제는 지금 중복 조합이 아니라 중복 순열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면 편하다니까. 중복 순열은 이 승객과 택시를 하면 되는데 중복이 안 되는 걸 승객 자리에 둬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걸 하면서 아까 만약에 한 것처럼 A, C하고 여기 사탕을 A, B, C, D라고 적어보면 얘가 가질 수 있는 게 그럼 이거, 그럼 얘도 이거 말이 되나? 아니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럼 사탕이 중복이 되는 거야. 사탕이. 얘는 지금 빵개라고. 그러면 얘가 갈 수 있는 곳은 뭔데요? 몇 군데인데요? 2개죠. 군데. 그럼 이 5제곱이죠? 네.
근데 여기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 신기해. 어떤 문제요? B가 받는. 아니죠. B가 빵개라니까요. 아, A가 받는 건 최소 한 개라고요. 네. 그럼 2의 5제곱 안에는 뭐가 있어요? 모두 C가 가져가는 거. 네. 그러니까 하나를 빼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B가 한 개. 한 개 받는 거. 그럼 B가 하나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B가 하나 받을 수 있어요. B가 하나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럼 몇 개인가요? 2에 4개. 아니죠. B가 하나 받을 수 있는 걸 하나 선택해야죠. 5개 중에 하나를 아, 선택해야죠. 네, 네. 51. 얘가 기준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야. 이렇게. 네. 그럼 이어서 이제 나머지를 하면 되죠. 네. 그럼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게 하나, 둘. 얘도 하나, 둘. 얘도 하나, 둘. 얘도 하나, 둘. 2의 4제곱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얘예요. 네. 얘는 무조건 몇 개 받아야 되는데 최소? 최소한. 하나. 근데 이 4개의 사탕들이 모두 C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얘가 안 받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하나를 또 빼야죠. 그 다음 세 번째 상황. B가 2개. 기본적으로 말했잖아. 우리 경우를 나눴는데 B가 빵개를 받으니까 5C0. 5C0는 1이니까 안 적는 것 뿐이에요. 네. 그 다음 B가 하나 받으면 5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죠. 네. 그 다음 B가 2개예요. 5C. 5C 이어서. 네. 그럼 이렇게 선택했다고 합시다. 네. 그럼 이제 어때요? 이 CD가 선택할 수 있는 건 A하고 C니까 역시 2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서 또 여기. 빼기 1 해야죠. 왜? A는 A는 빵개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네. 경우 나눴죠? 뭐 하면 돼요? 더해줘. 자, 우리가 중복순열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하듯이 하면 돼요? 함수계수 구하듯이. 그리고 지금 아까 설명했을 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내가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무조건 사람이 생기게 이렇게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중복이 가능한 걸 공역 자리, 택시 자리에 두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네. 잘 메모해 두세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 적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오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잘 이해를 하신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우연찮게 식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야. 응? 식을 만들었다고 치자 이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탕은 다르다라는 거. 네. 아까 27번 문제는 다 같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지 않아?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죠. 자, 지금 우리는 5개야. x는 1 이상이고 y는 0 이상 2 이하고. 알았어요? 그러면 누구를 기준으로 어차피 할 거야? Y 이렇게.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래서 y가 2다라고 하면 x 플러스 z는 5가 되는데 사탕이 다 다르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얘가 1개, 4개. 얘는 2개씩. 그 다음 3개, 4개. 아이고 3개, 2개. 4개, 하나. 그럼 이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아이고 하나 빠졌네요. 이거죠. 맞아요? 네. 그럼 이거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만 정하면 되잖아. 5C1, 그 다음 5C2, 5C3, 5C4, 5C5. 근데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를 잘 배우셨다면 이거 추가하면 2의 5제곱이죠. 네. 그러니까 얘 이항하니까 빼기 1. 이 방법으로 생각해도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 y가 1이다라고 하면 x 플러스 z는 4입니다. 그럼 이제 위에서 해봤다시피 얘는 하나, 셋, 둘, 둘, 셋, 하나, 4, 빵. 그럼 이거의 가지수는 4c1, 4c2, 4c3, 4c4. 근데 여기에 뭘 더하면 4c0를 추가하면 2의 4제곱이야. 거기서 1 빼면 되겠죠.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 y가 아이고 잘못했다. 여기 빵개. Y 2개. 그럼 x 플러스 z는 얼마? 3. 여기는 1, 2, 그 다음 2, 1, 3, 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c1, 3c2, 3c3 여기 3c0 더하면 2의 세제곱인데 빼버리는 거. 네. 근데 이걸 하기 앞서서 뭘 해야 돼요? 얘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1번 경우에서 얻어질 수 있는 건 5c0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1이고 이 케이스에서는 5c1 이어서 2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는 5c2 곱하기 5개 중에 2개 골라야 되니까 왜냐면 얘는 사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골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풀이도 되더라.
이해됐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 하는 게 중요하냐면, 물론 지금 빠른 풀이는 28번이지만 이 생각이 안 들었을 때 꼭 이런 말을 꼭 잘 구분하셔야 돼요. 서로 다르다, 서로 같다. 네. 이거를 분명하게 구분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29번. 쌤 개인적으로 29번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보시죠. 두 집합 나왔습니다. 함수의 개수 구하래요. 일단 여러분,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 가를 보자마자, 전부 두모가 들어가 있네? 아, 이거 중복조합 문제구나. 네. 라는 걸 처음부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네. 알고 있었나요? 네. 그럼 함수의 개수,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니까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를 봐야죠. 나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가 두 함수값을 더해서 0을 만족시키는 집합 X에 서로 다른 두 원소 AB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가능하다 보니까 하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두 원소가 있다라고 했어요. 두 원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두 원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원소가 있다라고. 그러면 얘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함수값의 합이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빼기 1과 1 또는 0을 선택하면 되죠. 00 밑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질문하는 게 이미 처음부터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한 건데. 아.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해놓고 네. 00이 돼요라고 하면 그건 이미 문제를 안 보고 시작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되면 된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될까요? 최소한 이거예요. 일단 무조건 이건 있어야 돼. 최소한 이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 또는이라고 그랬죠. 아까 언급했죠. 문장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거 함께 있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죠?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말해주세요. 중복조합 문제라면서요? 네. 빼기 1 함수값이 네. 빼기 1, 0, 0으로 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함수값이 네. 1, 2, 3, 4가 대응하는 게 1, 1, 0, 0이 돼도 문제가 있냐고요? 아니요. 없다고요. 네. 또는이라고요. 네. 또 뭐가 생긴다고요? 중국. 중복이 생긴다고요. 겹치는 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얘네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게 X, Y, Z, W, U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U의 합이 얼마다가 되는 거죠? 0. 0이 아니고요. 얼마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집중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중복조합 문제라니까요. 네. 1, 2, 3, 4, 5가 빼기 1, 0, 1, 2, 3에 대응하면 된다고요. 중복을 허락해서요. 네. 다시 말하자면 빼기 1이 몇 개, 0이 몇 개, 1이 몇 개, 2가 몇 개, 3이 몇 개 문제라고. 걔네들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5가 돼야 합이 5. 5가 돼야 된다고요. 네. 개수가 이건 지금 x는 얘가 아니라 x개, y개, z개, w개, u개라고요. 네. 이 개수의 합이 얼마가 돼야 된다고요? 5요. 알았나요? 네.
그럼 첫 번째 경우 빼기 1과 2를 적어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 최소한 하나 있는 거라고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3개. 중복을 허락해서 3개 선택하면 되죠. 이 말했죠. 승객과 택시. 승객이 택시를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네. 택시가 될 수 있는 5개인데 이 중에서 이미 2개는 골랐으니 네. 3개 고르면 된다는 거야. 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0, 0. 역시 여기가 뭡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 고르면 된다고요. 근데 여기에 이 개수 안에 이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겹치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네. 그게 0, 0 빼기 1, 1. 네. 그럼 이건 몇 가지일까요? 5개. 5개요. 네. 5개. 빼기 1, 0, 1, 2, 3.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이 두 개는 더하고 더하고 밑에 얘는 빼야죠. 빼면 돼요. 끝. 다시 얘기하자면 함수는 승객이 택시를 고른다라는 걸 알아둡시다. 네. 그래서 이해한 걸 잘 메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9번은 설명을 듣고 보면 별건 아닌데 가해 조건을 보고 중복조합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여기서 똑같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빼기 1이 될 수 있는 게 X개, 0이 될 수 있는 게 Y개, 1이 될 수 있는 게 Z개, 그 다음에 2가 될 수 있는 게 W개, 3이 될 수 있는 게 U개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합이 5가 되는 거고 1번 경우에서는 X는 하나 이상, 그 다음에 Z도 하나 이상. 2번 케이스는 Y가 2 이상. 이렇게 된다고요. 네. 역시나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중국. 방정식이요. 아, 방정식. 예. 잊지 마세요. 네. 중복조합이다라고 하면 이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됐어요.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3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문장을 좀 잘 읽어야 되는데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에 각각 A, B, C, D의 문자가 하나씩 적혀 있다. 이 8개의 원판 중에서 4개를 택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 원기둥 모양으로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원판의 크기는 모두 같고 원판의 두 밑면은 구별하지 않는다.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 길이는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
뭐가 정해져 있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네요. 즉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거를 4개 중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무조건 네.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에 놓이도록 한대요. 근데 지금 검은색, 흰색이니까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스몰 a, b, c, d라고 쌤이 일단 적고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가를 읽는 순간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 보였기 때문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공부가 잘 된 친구들은 뭐라고 하나요?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문제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적을까요?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 문제를 나를 볼까요? 선택된 4개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이 문제는 되게 친절한 30분 문제예요. 같은 문자가 있다 없다로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럼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에 놓이도록 짜면 돼요. D가 무조건 맨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D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만 뭐 하면 돼요? 배열하면 되죠. 없다면 D를 제외한 A, B, C를 배열하면 됩니다. 알겠나요? 네. 4개를 선택해서 쌓는데요. 쌓는다라는 것은 순서, 자리가 중요하죠.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배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포인트가 문제에서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해요? 같은 게 있을 때와 없을 때. 네. 그럼 첫 번째 경우 같은 것이 지금 쌤이 적어두는 것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네. 같은 게 2개씩 있을 때.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상황.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다 다를 때. 물론 여기에는 D가 있겠죠. 근데 라지 흰색 검은색이니까 이렇게 구분하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입니다. 그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우는 4종류가 있으니까 다시. 네. A, B, C, D 흰색, 검은색 포함해서 네. 2개를 골라야죠. 네. 맞나요? 맞아. 그다음 이어서 얘네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뭐로 보면 된다고요? 같은 것으로 볼 거라고요. 그래서 뭐 하면 돼요? 4팩토리얼을 2팩과 2팩.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같은 게 몇 개 있으면 된다고요? 하나요. 네. 그럼 4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죠? 네. 그럼 얘네들을 뭐로 보면 돼요? 같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는 다른 종류가 와야 돼요. 같은 게 2개 왔으니까 이제 여기는 네. 다른 게 와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은 몇 종류 중에서 남은 6종류 중에서. 3종류 중에서 문자. 네. 세 종류. 네. 좀 이해가 안 갑니까? 돼요. 세 종류. 두 개를 고르는데 그 중에 얘네들을 선택했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흰, 검은, 흰, 검은 2 곱하기 2까지 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됩니까? 배열이요. 얘네들은 같은 것으로 볼 거기 때문에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네. 일단 여기는 다 옵니다. 단 여기는 흰 검 이게 올 수 있기 때문에 2의 4제곱에서 아까 말했죠? 네.
D가 맨 아래에 오기 때문에 얘네들만 뭐 하면 된다고요? 배열이요. 그럼 경우를 나눴으니까 뭐 한다? 더해야지. 자, 지금 쌤이 설명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야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찾아내야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일부러 쌤이 확률과 통계가 좀 그나마 제일 쉬웠는데 경우 나누기 일부러 뭐 시간 끌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경우 나누는 걸 제발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왜 안 했나요? 의미만 해석하고 정리하면 되는 거고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같은 것으로 본다. 이걸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 색깔이 문자는 똑같은데 색깔만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해가 안 갈 때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서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배열하면 되는구나. 선택과 배열을 하면 되는구나. 이걸 알아두시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나머지 결과적인 내용은 똑같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3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다 해봤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경우 나누는 연습을 잘하느냐 이건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문제 이해를 잘해야 된다는 거. 문제도 안 읽고 문제를 풀게 되면 당연히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3월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4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잘 점검하시고 자기가 잘하는 거, 부족한 거 확인 잘 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